일과가 그러니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주말에 뭐 부모님을 방문하든 뭐 놀이를 가든 그거는 뭐 주말의 일상이고 주말에 그쵸. 네. 주중에는 또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분명 그 패턴들이 있어. 왜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혹시 집에서 줌 수업을 하더라도 그것만의 일정이 딱 짜여진 시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은 별개로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몇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그래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좋죠. 근데 그게 막 이렇게 1시부터 3시까지는 뭐 해야 돼가 아니라 대략 이 시간쯤에는 이걸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너는 1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해야 돼 하면 한 문제 갖고 1시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한 문제를 깊이 파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냥 한 문제 시간을 보낼 수 줄고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부모가 정해주는 게 할 수도 없고 아이가 상황 맞춰서 본인이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 계획들을 잡으실 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라. 아이의 그때그때 상황 좀 보시고 그렇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규칙의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바운더를 조금 크게 잡아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자기주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 순서상 자기주도 좀 이따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우리가 저학년에서 중학년 넘어갈 때 사실 이런 기초 체력을 다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다들 고민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정도 이 시기에 사고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240쪽에 사고력을 키워주는 책 읽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실 고학년 올라가다 보면 이 사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수학 활동들을 했잖아요. 수학 활동들을 했는데 일반화 과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이걸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사실 수학을 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수학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딱히 수학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고력을 높이는 어떤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이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학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지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 저학년 때 이제 갖고 놀았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고등 때 그러니까 고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책 읽기 활동이 분명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구입을 해서 아이가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뭐 시리즈 그리고 저희가 좀 일찍 사놓긴 했는데 그 장과 모험에서 수학자 시리즈 뭐 과학자 시리즈를 어린애들은 보기 힘들어. 그치? 너무 일찍 구하면 안 돼. 왜냐면 책꽂이용이야. 그러면 책꽂이 전시용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정도 되면 사실은 보면 딱 좋은데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정작 중학교 때는 또 잘 안 봐. 근데 가끔 이제 그때는 중학교 때는 어떤 게 활용을 되긴 하는데 이제 교과서와 관련 있는 것들은 찾아서 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미리 사실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이 되게 빠른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요? 네, 되게 빠른 친구인데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독서부터 시작해서 독서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었겠죠. 그때 이 궁금한 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 때 사실 애들이 궁금함이 최고조에 달하거든. 그래서 장과 몸 책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리즈가 사실은 그 안에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수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좋아하는 야구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그 책만 막 마르고 닳도록 보다가 시리즈 좀 아깝더라고. 야구만 보나. 근데 조금씩 옮겨가. 결국은 다 보긴 보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뭔가를 판다고 하는 건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고 이제 이런 수학자 시리즈 그리고 이제 꼭 시리즈가 아니어도 되고 그때마다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서점을 가끔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도 마음껏 좀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책들 뭐 한 개씩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이들 리프레시도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책 한 권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좀 넣어줬던 것들 책을 같이 읽게 했던 것들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책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개입을 해서 만약에 책을 뭐 이렇게 읽고 막 정리했던 시간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였지 않을까. 왜냐면 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엄마의 약간 말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을 갖고 마음껏 아이가 좀 탐험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이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 확장에 되게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탐험을 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하고 이런 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수학자가 있을 때, 네네. 그러면 그 책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뭐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오늘 어떤 이론을 배웠어. 근데 이제 그게 꼭 당장은 아니래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면은 맞다 하고 이제 그 책을 찾아서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막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체크 약간 정도. 사전처럼. 그런 식으로. 그쵸.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학년 때 갈수록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제 좀 계속 읽어 나갔던 것이 진짜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런 활동에 도움이 듣고 보니 확인 중 오늘 확인 중 계속 제가 이런 재확인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는데 이게 엄마표의 일환이었구나. 네, 그렇죠. 오늘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엄마표를 할 생각도 없었고 수학은 뭐 엄마표가 최고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좀 보냈었거든요. 이제 숙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가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난 엄마표 수학도 있다. 엄마표 수학도 있었구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수학 문제집도 풀지 않으셨어요? 고학년 그래도 문제집은 좀 푸는데. 문제집은 풀었죠. 풀었는데 이제 너무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수학을 계속 문제집 푼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때 이제 풀었던 것들이 이제 기본 문제서 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한 학기. 그러니까 지금 학기가 예를 들어 5학년 2학기야. 그럼 5학년 2학기 기본서. 그리고 여기보다 한 단계 살짝 더 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다음 학기 거 하나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아니면 3개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매번 3개가 가진 않았겠죠? 아니지. 매번은 정도 아니지. 하다가 아마 뭐 2개가 기본. 2개가 기본. 그래서 1개는 메인이고 여기선 필요시 2개지 막 3개까지는 사실 너무 많아.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심화서를 한 건지 아니면은 개념이나 기본서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를 먼저 하고 여기에서 확장돼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이제 사고력을 높였다기보다는 수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뒷얘기들이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계속 보면은 중심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하고 나. 그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좀 확장이 되는 것도 있고, 정리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가 선생님 모시고 우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만이 또 정답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죠? 나의 경우를 또 한번 짚어가 보면서. 맞아요. 모든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책들이 그렇게 하면은 백인백색이잖아요. 책도 그렇죠. 그렇고, 이웃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정보 취업도 다양한 경로,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참고는 하시고, 대신 우리 아이한테 가장 맞는 방법, 우리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는 그거지만 얘가 중학교 가고 그 중학교 이상 가서 또 공부를 할 때는 결국 부모 손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더욱이 또 그렇게 되고. 그쵸. 그럼 결국은 자기주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신 자기주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저는 이제 책을 볼 때는 생각이 제 필요한 부분을 바로 또 243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실력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을 바라볼 때는 스스로 뭔가 해나간다는 그게 없으면 또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인이 스스로 좀 창피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게 이제 전형 요강에 나오는 거예요. 또는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과 계획, 학습, 그리고 그 결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외고나 또는 이제 그 이상 다른 학교들을 갈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결국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자기주도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이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그 어렸을 때부터 해온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주도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주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자기주도, 많은 분들이 또 메타인지를 언급을 하시지만 그렇죠. 네, 그 자기주도는 딱 내가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본인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보고 이 다음 스텝, 내가 이 진행을 그럼 어떻게 할까를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게 바로 자기주도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요? 아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모르는지를 아는 거, 첫 번째. 네.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를 끝까지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더 심화를 해나갈까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어. 모르는 걸 정확히 알아. 근데 이 모르는 거를 그러면 어떤 해결 방법을 나한테 가져오는 게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학원이 필요할 것도 같고 내가 좀 더 심화학습이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는 이거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던가 본인이 아마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까지를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다음을 생각해보는 본인이 이런 생각의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과정들이 저학년이나 뭐 중학교 초반이나 이럴 때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선생님? 그 자기주도라는 것이 막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는 자기주도 할 거야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마 조금씩 커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초등일 수도 있고 중등, 고등을 거치면서 근데 이제 고등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그래도 곧 성인, 사회에 나가기 위한 거의 마지막 거의 관문이잖아요. 그 즈음에는 아이들의 이제 사고도 되게 커지고 사고력도 있고 본인 생각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간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정확히 엄마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그래서 정확히 엄마가 파악을 해야 돼. 얘가 그냥 허투루 아이들이 얘기를 하진 허투루 얘기하진 않거든요. 사실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중초, 유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부모와 뭐 놀고 싶어. 부모의 뭐 사랑이 더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이 순간 엄마가 필요해. 뭔가 좀 이유가 있거든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서점에 처음에 이제 초등 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정규 규칙적으로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아이들도 부모도 왜 가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보면 되게 구매하고 싶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책을 다 보고 나서 어떤 책을 구매하고 싶을 거라고 한 권을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가져온 책이 되게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걸 사야 될까? 이제 이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책을 안 사줬던 것 같아요. 야, 다른 책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원하는 책들 있잖아. 그런 책을 제가 사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차 싶더라고. 왜냐면 아이도 되게 사고 싶어 해서 이 책을 골랐고 얘기를 되게 했을 텐데 부모에 의해서 이게 좀 커트당한 게 얼마나 마음 아팠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규칙적으로 데리고 나갈 때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이제 고르게 했어요. 고르게 하고 그 책이 이제 어떤 책이든 다 이제
그냥 사줬어요. 그냥 보통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한 장 들려주고 이제 이 책을 샀으면 그 책이 이제 처음에는 부모 마음에 좀 안 들 수도 있고 본인은 근데 되게 좋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만화일 수도 있고 맞아. 어떤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본인의 선택을 되게 인정을 한번 해줘보고 이제 그 책을 이제 계속 사왔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자동 정화가 되더라. 왜냐면 맨날 얘가 그 책 사와보니 그치 똑같은 것만 살 수도 없고 그치. 사와보니 자기도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본인 생각할 거야. 아 다음에는 서점에 가면은 다른 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좀 아이들을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좀 관찰해주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아이 스스로도 정리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결국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가 필요에 따라서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 아니라 과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주도 안에 해당이 된다고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큰 범주에서는 다 들어가죠. 왜냐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액션의 그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자기주도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알고 모르고를 정확히 파악하는 1단계가 첫 번째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를 키웠던 시기하고 우리가 또 지금 여러분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분명히 다르고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엄마가 엄마표를 할 때 마음가짐이라든가 그걸 해나갈 때 아이하고 대응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이제 엄마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안에서 이렇게 큰 울타리 정도 쳐준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천천히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조금 앞서서 요즘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왔던 것들이 세월이 쌓이면서 그게 선생님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표가 되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그쵸,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요. 제가 오늘 컨셉은 여러분 내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 얘기 한참 듣고 또 나는 조금만 이거 아니고 원래부터 컨셉이 그거였어요. 선생님이랑 나랑 반반 얘기하자. 이거였거든요. 맞아. 사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여러분 베이스로 다 알아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마침 또 선생님이 엄마표에 관한 책을 또 내셨고 제가 이제 한 2-3년간 선생님하고 쌓아온 그런 인연이 있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제 채널은 이제 엄마표 수학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 이제 엄마표 영어 중에 엄마표에 좀 더 방점을 찍어서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눈 거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표 영어라는 것도 그렇고 엄마표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뭐 외고에 가서 끝나고 뭐 서울대에 가서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일단 간 거고 이것도 진행해 오는 거야 사실. 그쵸. 그 이후의 삶은 또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엄마표에 대한 지향하는 바고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과만을 바라고 모든 거를 사실 하면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겪어야 될 그런 좌절도 있고 부모가 겪어야 될 좌절도 큰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하다 보니 현재에 왔고 이 아이들이 또 여기에 목표가 끝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사회도 또 예전보다 또 지금 많이 또 변하고 완전 진짜 많이 변했고 또 대학생이 돼서도 또 이 아이들만의 또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부모와 완전히 떨어져서 본인이 겪어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또 다른 과정을 또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목적,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게 목적 끝은 아니잖아. 이게 끝은 아니지.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또 부모가 좀 진짜 아이 마음을 좀 믿어주고
좀 너그럽게, 좀 진짜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마음도 필요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아이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솔직히 이제 내가 만약에 실수했어. 내가 컵 깨는 거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실수할 수 있어. 그치. 내가 책 잘못 써. 나 책 무지하게 나 이거 엄마도 공부할 때 보면 무서워. 어떨 때는 엄청 책 많이 샀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잘못 썼어. 아이씨 어떡하지. 몇십만 원이 막 날라갔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용서가 되는데 애가 한 건 용서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맞아. 아니 왜냐면 모든 아이들이 다 완벽하지 않거든. 어른도 완벽하지 않은데 맞아. 그 아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 우리도 계속 실수하잖아. 실수하고 근데 또 스스로 깨닫잖아. 그러니까 우리 실수했구나. 내 잘못했구나. 그럼 또 다시 수정하고.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지나고 시간을 지나서 보면 많이 컸다. 그치. 그래서 그 과정이 결국 이제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사람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고 아니 실수할까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것보다 네 맞아요. 시도해보고 실수하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자, 우리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그 엄마표에 대한 그 엄마표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커트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이제 풀로 나갑니다, 여러분. 풀은 안 돼. 제가 이제 몇 부분에 나눠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인사 나눌까요, 선생님?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